사천시와 창원대학교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시는 용현면 통양리 일원 부지를 대학 측에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사천으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 4년간 월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가 농어촌 지역 공보위를 대형 병원으로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직영하고 있는 대봉산 휴양밸리의 주요 시설들이 민간에 위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일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만 맡겠다는 계획인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운영 방식 변경의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3년 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남해 독일마을 리뉴얼 사업이 공정률 50%를 넘겼습니다. 12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독일마을에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주 항일학생 운동을 재조명하는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합니다. 1920, 30년대 학생 주도의 항일운동 전개 양상과 그 주역을 객원 기자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와 창원대학교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천시는 부지 매입과 학생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첫 4년제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에 만들어질 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최근 사천시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열고 캠퍼스 지원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용현면 통양리 일원에 들어설 5만 3천 제곱미터의 캠퍼스 부지는 사천시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예정지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를 대상으로 조만간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캠퍼스에는 본관 건물과 도서관, 체육관 등이 들어서며 준공 목표는 2027년 말입니다. 재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천시로 전입하는 학생에겐 4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학과 관련 해외 연수와 자기개발 지원금까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창원대도 전액 장학금을 조건으로 내년도 첫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공학부 첫 입학생 규모는 15명입니다. 입학생 정원은 2026년 20명, 2030년 40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캠퍼스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산안면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임시 캠퍼스로 활용합니다. 창원대는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에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수 채용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코트라 경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인 프랑스 사프란을 초청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의 우주항공, 방산 분야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랑스 사프란사는 미사일 위성을 비롯해 항공동체, 미래 모빌리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하나 34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사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천 지역 기업을 포함해 우주항공청도 참가해 협력 방안에 논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우주항공청을 찾았습니다.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경남 방문에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을 찾아 인력 운영 현황을 전해 듣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성공적인 우주청 정착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 장관은 우주청이 우주시대 핵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우주항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정부 기념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대응에 또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또 지역사회에 활동력을 부여하고 역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중심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해마다 2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지역 대표 관광시설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적자 해소와 홍보, 콘텐츠 확보 방안 마련은 과제로 지적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캠핑장과 모노레일, 짚라인 등 주요 시설의 민간 위탁을 내용으로 한 동의안이 군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2021년 개장 이후 연간 2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을 기록 중인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지역 대표 관광지이지만 함양군이 직영 중인 현 운영 방식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에 있는데 2022년과 2023년치만 보더라도 총 28억 원 규모입니다. 함양군은 적자와 인력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설에 민간 위탁을 추진해 왔는데 얼마 전 위탁 방식을 포함한 동의안이 군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봉 캠핑랜드는 숙박시설과 주차장, 놀이시설 등 모든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 위탁할 예정.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포함된 대봉 스카이랜드의 경우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유지, 보수 등 관리는 안전 등의 이유로 군이 직영하는 방식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함양군은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당장 원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20명의 인건비 10억 원가량이 절감될 전망. 군은 향후 홍보와 운영 방식의 변화로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시설의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아무래도 민간 위탁이 되면 저희들보다는 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로 인해서 어떤 운영 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민간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홍보도 더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민간 위탁 추진과 별개로 비수기 이용객 확보를 위해 사계절 썰매장 등 추가 시설도 휴양밸리 내에 확충하겠다는 구상. 잠정 폐쇄된 짚라인은 기울어짐 사고가 있었던 1타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의 시설 보강을 거쳐 내년 중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가 지역 공보위를 대형 병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4명이 대형 병원으로 차출됐는데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지소 한켠에 세워진 버스 한 대. 안쪽으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로 칸을 나눠 진료가 한창입니다. 경남도가 의료 취약지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닥터버스입니다. 공보위 순회 진료 날이 아니면 한산한 이곳에 11일 5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큰 병원과 거리가 멀어 이날이 아니면 심층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려고 서울 가야 되고 산천로 가봐야 산천로 가봐야 잘 아까야 맞고 진주 가야 뭐 정상 돌아오거든 게. 진주를 제외하고 모두 의료 취약 치료 분류된 서부 경남의 의료는 이처럼 보건소 공보이나 방문 진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대형 병원 의료 공백을 막겠다며 공보위를 차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같은 이유로 경남에서 17명의 공보위를 차출한 바 있어 올해 2번째입니다. 11일 기준 경남에서는 사천과 하동 각 1명 등 모두 4명이 대형 병원에 파견됐습니다. 병원의 수요를 다시 한번 주말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지연이 되었지만 금주 내에는 235분 모두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장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동의 경우 공보위 부족으로 2개면을 1명의 공보위가 맡게 됐습니다. 차출된 공보위는 지난 3월에도 인천의 한 병원으로 파견됐었던 하동의 유일한 소아과 전문의. 심지어 올해 추석 연휴 이후 복귀하기로 돼 있었지만 경남도의 요청으로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은 비상진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 속에 농어촌 의료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의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가운데 이송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구급대가 병원 이송까지 1시간 넘게 걸린 경남의 환자 수는 7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과 경기, 충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2003년 조성된 남해군 독일마을. 이국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경관 중심 관광 콘텐츠에 한정돼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남해군이 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독일 마을 외부 성벽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벽돌. 한켠엔 공사를 위한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안쪽에선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공사가 한창입니다. 남해군의 지역 관광 개발 사업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독일 마을 리뉴얼 작업 현장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2021년 문체부의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까지 총 120억 원 가량으로 독일 마을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류 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군의 주요 시설 개선 사업과 남해 관광문화재단의 콘텐츠 개선 사업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사업의 집행률은 56%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0월 맥주 축제를 앞두고 시설 개선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지금 독일 마을 광장을 전체적으로 리뉴얼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관이라고 그런 컨텐츠만으로 가지고는 지금 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종 컨텐츠를 갖다가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독일 마을로 유입시키려고. 현재 광장 내 바닥재는 모두 교체된 상태. 마을 성벽 담장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파독 전시관 리모델링 작업은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활한 안내 체계를 위한 음향 시스템 확충 작업도 지난 6월 모두 끝났습니다. 인근 마을들과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도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데 삼동 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합창단 운영과 밤소풍 클래스가 대표적입니다. 마을 협동조합도 해당 사업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인근 마을까지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또 군에서 진행된 사업의 하나가 이 주위를 환경 정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망대도 다시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새로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공모 사업에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여건이 되고. 독일 마을이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전체의 관광 매력도를 높여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지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와 토론회 등을 갖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농촌 지역의 실상과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규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정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하동군의 일원화 서비스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는 정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관련 서류 일체를 하동군청 경제기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은 관련 부서의 동시 검토를 거쳐 일괄 처리됩니다. 진주 농민항쟁과 형평운동 등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사건들이 많았던 진주. 항일학생운동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진주 항일학생운동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투데이 서경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순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 항일학생운동이 어떤 식으로 재조명되는 겁니까? 진주문화 사랑 모임이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진주 항일학생운동을 재조명합니다. 1920에서 30년대 진주에는 경남과기대 전신인 진주공립농업학교, 진주고 전신인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진주여고의 전신인 사립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항일학생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이들 운동을 기록하는 한편 항일학생운동을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된 이들의 후손에게 명예졸업장을 주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번 사업에서 이 김창기 선생이 조명받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김창기 선생은 진주고보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항일학생운동에 가담하며 구속된 동료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경문 3천여 매를 붙인 이유 등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북 외관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중북으로 망명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해방 직후 귀국을 준비하다 중국에서 돌아가셨고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진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항일학생운동 한번 소개해 주시죠. 1920년 진주 농교를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기획됐지만 일제경찰의 사전 발각돼 200여 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8년쯤에는 조선어 시간 연장, 조선사 수업 진행 등 민족적 성격을 띤 요구와 함께 동맹휴학이 진행됐습니다. 1930년 1월 17일에는 강주학생 항일운동의 영향으로 진주고보, 일신여고보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일어나 당시 진주고보 학생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931년에는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에 반발한 백지동맹 사건, 1938년에는 11인 사건 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김순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육 충절의 도시로 이름 높은 진주시. 일제 감정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항일학생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지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의 우주항공과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는 우주항공과 AAV 산업의 중심도시라는 비전으로 2035년도 생산 규모 1조 5천억 원 달성, 관련 기업 80개 발굴 유치, 최첨단 일자리 5천 개 달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세부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와 사천시, 양지역 정치권의 행정통합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진주와 사천의 많은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과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통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며 추후 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회장 개최, 양지역 공동 여론조사, 공동 문화축제 개최 등을 기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허성두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바른 그림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사천 시민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걸으려 합니다. 양지역 행정과 정치를 이끌고 계신 리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만 생각하며 손 맞잡고 진주시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2곳이 각각 출범과 용역 착수 등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1일 윤성관 의원 등 진주시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가 진주시 맞춤형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일엔 최민국 의원 등 의원 7명이 거버넌스 형성 방안을 연구하는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를 구성,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LH 경남 서부권 주거복지지사 진주사천 사업단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가위 온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LH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진주시 자원봉사센터 캠프 지기와 LH 임직원 25명이 참여해 후원 물품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양말목 냄비 받침과 화장지, 커피, 음료 등으로 구성된 물품 키트는 지역 경로당 15곳에 전달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총 3만 75명의 지원자가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7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진주지구는 250명이 늘어난 5,396명이며 함양이 포함된 거창지구에는 1,0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집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당하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11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A씨는 의상자 인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4월 50대 A씨에게 모범 시민상을 전달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최근 막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등 기상 변동이 심합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휴대용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 고온다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높으니까요. 위생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으니 수면 시간에도 약한 냉방으로 쾌적한 환경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이 흐린 하늘 보이며 오후에 가끔씩 비가 오겠는데요. 남해는 오후에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종일, 제주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들어있고 광주와 부산은 종일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5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5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공항 하늘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 토요일부터는 내내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엄마 옛날에 두드랑 거기 추억이 너무 많이 나면서 그렸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잘 그렸다 해서 난 그게 힘이 나고 다음에도 이제 딴 건 잘 그려보려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